한때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이었지만 애플, 삼성과의 경쟁에서 패배하며 몰락했던 소니. 그런 소니가 긴 부진의 늪을 탈출하며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전처럼 전자에서만 매출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게임, 전자, 금융, 영화, 음악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을 내며 이전보다 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턴어라운드의 중심에는 소니가 위기일 때 소니를 이끌었던 CEO 히라이 가즈오가 있습니다. 계열사 평사원에서부터 CEO까지 일본에서도 셀러리맨의 신화로 불리는 인물인 히라이 가즈오가 어떻게 소니를 되살렸는지 살펴봅니다. 소니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5월에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실적을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10% 늘어난 9조 9천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6% 늘어난 1조 2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영업이익이 굉장히 기념비적인데요. 일본 기업 가운데 영업이익 1조 엔을 돌파한 기업은 토요타 이후에 소니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소니 역시도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돌파한 것이고요. 사실 소니는 일본의 자존심과 같은 기업이잖아요. 1946년에 창업을 해서 전 세계 3억 8천만 대가 넘게 팔린 워크맨을 시작으로 5억 대가 넘게 팔린 플레이스테이션 시리즈, 한때 고급 TV의 대명사였던 트리니티론 TV,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세계 전자제품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하드웨어 위에 얹을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지금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펼치고 있는 전략도 198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소니가 처음으로 선보였던 것이고요. 하지만 소니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몰락했습니다. TV 시장은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따라잡혔고 워크맨과 CD 플레이어는 애플의 아이팟에 잠식당했죠. 소니의 프리미엄 노트북 바이오 시리즈 역시 다른 노트북 브랜드에 밀려서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콘텐츠 전략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전자제품 R&D에 소홀했기 때문인데요. 소니의 기술 리더십이 사라지면서 실적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 소니 쇼크입니다. 2003년 4월 실적 발표에서 순이익이 40% 감소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27% 하락한 사건인데요. 시가총액 1조 엔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죠. 이후에도 부진이 이어지면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 동안 5차례 적자를 냈다고 합니다. 이랬던 소니가 화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턴어라운드한 이후에 2019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다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전자 하나만 믿고 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고르게 매출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니의 화려한 부활을 이끈 주역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히라이 가즈오 CEO입니다. 히라이 가즈오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소니를 이끌고 지금은 은퇴한 뒤에 소니의 선임 고문으로 있습니다. 소니가 다시 흑자 전환을 한 것이 히라이 가즈오의 재임 시절이고요. 그의 혁신을 동력 삼아서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해서 1조 엔이라는 최고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 외신의 분석입니다. 그럼 소니의 체질을 바꿔둔 CEO 히라이 가즈오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라이 가즈오는 사실 소니의 핵심 계열사, 즉 전자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1984년 대학 졸업 직후에 지금의 소니 뮤직의 전신인 소니 CBS 레코드에 입사했다고 하고요. 업무 역시 마케팅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 미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성장한 덕에 영어에 능통했고요. 이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34살에 플레이스테이션을 미국에 판매하던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 아메리카의 사장을 맡았고요. 이후에는 일본으로 돌아와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의 대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52세의 나이에 소니의 CEO 자리에 올랐습니다. 소니의 CEO 치고는 매우 어린 나이인데다가 평사원, 그것도 계열사의 평사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본 언론에서는 셀러리맨의 신화라는 타이틀로 대서특필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가 취임한 뒤에 몇 년이 지난 뒤 소니가 극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는 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또다시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체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길래 소니가 다시 한번 날아오를 수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히라이 가즈오가 소니 취임 연설에서 내건 것이 원소니 그리고 비무브드입니다. 당시 소니의 직원들은 오랜 침체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에 흩어진 소니의 지사들과 본사와의 갈등도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특유의 문화 때문에 본사는 늘 지사보다 위에, 그러니까 본사는 지사의 명령만 하고 지사는 의견을 내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룹 전체의 단결력도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소니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오랜 침체로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자는 것이 원소니인 것이고요. 나아가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성능의 제품을 만들자는 것이 비무브드였던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건 액션 플랜이 칸도입니다. 감동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인데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전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소니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칸도는 고객에게 먼저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객 감동은 결과일 뿐이고 최고의 고객 감동을 위해서는 직원부터 감동시켜야 한다는 것이 히라이 가즈오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라이 가즈오는 그의 저서에서 언론에서는 소니 부활을 두고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직원들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열정의 마그마를 이끌어낸 것이 부활로 연결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열정의 마그마를 이끌어냈는지 소개합니다. 먼저 적극적인 소통입니다. 히라이 가즈오는 스스로 그룹 위에서는 소통할 수 없다라면서 직접 직원들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건 34살에 SCA 임시사장을 맡던 시절부터 지켜온 히라이 가즈오만의 철칙인데요. 당시 지사의 모든 직원들과 1대1로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합니다. 이후에 일본에 돌아와 SC의 대표가 돼서는 1만 명이 넘는 모든 직원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차장급 직원까지는 점심 식사를 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비전을 전했다고 하고요. 소니 전체의 CEO가 돼서는 전 세계를 돌면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고 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본사 사람은 얼굴도 안 비치면서 지시만 한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자신이 미국 지사에서 해봤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재임 기간인 6년 동안 전 세계 소니 거점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만 75회라고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타운홀 미팅을 연 셈이죠. 특히 취임 초반 6개월 동안엔 전 세계 소니 거점을 모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동 거리로 따져도 지구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강행군이었다고 하는데 그는 CEO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직접 가서 전해야 한다면서 일정을 모두 소화했다고 하네요. 이런 직원들과의 만남이 단결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영진의 의견, 본사의 의견에 반하는 이견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히라이 가즈오는 아무리 우수한 CEO도 특정 사업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견을 말하는 동료를 찾아내는 것이 리더에게 꼭 필요한 소양이라면서 직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역시 이견을 수용해서 성공했던 몇 번의 경험에서 비롯된 철학인데요. 첫 번째는 플레이스테이션을 미국에 공급했던 SCA 사장 시절입니다. 당시 본사에서는 게임 개발사와의 무분별한 독점 계약과 게임 수 늘리기에 집중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게임 물량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미국 지사의 직원들은 독점 계약을 남발할 경우에 게임사들이 계약을 꺼리고 또 무분별한 게임 납품은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전체 퀄리티의 저하를 가져온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히라이 가즈오는 이를 수용해서 미국 지사에서는 독점 계약의 비중을 줄이고 게임 퀄리티의 허들을 대폭 높였다고 합니다. 본사는 물론 게임사에서도 항의가 빗발쳤지만 히라이 가즈오는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직원들의 이견을 존중했다고 하고요. 히라이 가즈오가 SC의 대표였던 2006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해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3를 발매하는데요. 이 제품이 완전히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당시 플레이스테이션 3는 플레이스테이션을 홈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초고성능 컴퓨터로 만들겠다는 소니 경영진의 꿈이 담긴 기기였는데요. 그래서 자체 개발한 반도체, 셀과 20GB 하드디스크를 탑재를 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로고 소재까지도 최고급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 때문에 가격이 전작인 플레이스테이션 2의 2배 가까이 됐고요. 소비자들은 반발했죠. 결국 출시 직전에 가격을 낮췄는데요. 원가는 그대로여서 물건을 팔면 팔수록 손실이 나는 역마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사람이 히라이 가즈오입니다. 그는 또다시 직원들과의 면담을 갖고 문제점을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경영진은 플레이스테이션을 컴퓨터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직원들이 생각하기에는 플레이스테이션의 본질은 게임기였다는 것이죠. 이때 히라이 가즈오가 내놓은 결론은 다시 게임기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룹 경영진의 방침과는 정반대였죠. 직원들의 생각을 수용한 것입니다. 결국 각종 소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바꾸고 내부 부품들도 성능을 좀 낮춰서 원가 절감을 시도했죠. 결국 발매 3년 만인 2010년 3월에 PS3는 역마진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히라이 가즈오는 소니 그룹 전체 회장이 된 뒤에도 늘 이견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아는 척하지 않고 듣는 역할이 리더의 소양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회의에서든 모두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통 회의를 생각하면 가장 상급자가 모두 발언을 하고 하급 직원들이 의견을 내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하지만 히라이 가즈오는 리더가 입을 열면 참석자들이 듣는 사람이 된다라면서 자신이 듣는 역할을 참석자들에게는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겼다고 합니다. 물론 참석자들이 의견을 내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채택이 되면 그 뒤엔 가장 상급자인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끌고 모든 책임까지 자신이 지는 것을 완성이라고 생각을 했죠. 히라이 가즈오는 직원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CEO가 회사 상품에 가장 열렬한 팬이 되는 것을 꼽았습니다. 히라이 가즈오가 롤모델로 설명했던 CEO가 바로 토요타 자동차의 토요타 아키오입니다. 토요타 아키오는 레이싱 자격증을 따고 무리조라는 예명으로 토요타 차량을 이용해서 직접 레이싱 대회에도 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히라이 가즈오는 토요타 씨는 누가 봐도 한순간에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의 팬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그런 일체감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니의 제품들은 이런 식으로 팬심을 드러내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히라이 가즈오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게임을 즐긴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진을 찍어서 공개한다고 해도 이건 좀 연출 같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히라이 가즈오는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특히 일본 내 소니 최대 R&D 센터인 아스기 테크놀로지 센터는 거의 매달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원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다음 달에 왔을 때는 이걸 보여달라고 하는 식으로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관심이 많았던 카메라 센서 연구실에 가서는 한참 동안 연구원들과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하는데, 오죽하면은 카메라 엔지니어들 사이에 히라이 씨에게 카메라 얘기를 꺼내면 끝을 모르니까 조심해야 한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돌았다고 하네요. 어쩌면 CEO가 자사 서비스나 제품의 팬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히라이 가즈오는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것은 나의 기대와 관심을 엔지니어들에게 끊임없이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관계가 구축이 되면은 직원들도 자부심이 가득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 태어난 것이 소니의 TS팀입니다. 더 소니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CEO가 연구소를 자주 찾다 보니 연구원들과 소통이 늘어났고, 말단 직원들도 히라이 가즈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아이디어들을 빠르게 제품화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TS팀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CEO 직속 조직인데요. 채택된 아이디어가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게 상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4년 소니가 CES에서 공개해서 파장을 일으켰던 초단거리 프로젝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빔 프로젝터는 벽에서 일정 거리를 두고 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프로젝터는 벽에서 거의 붙인 상태로도 고화질 출력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소니의 한 연구원이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봤다라고 하면서 연구소를 찾은 히라이 가즈오에게 이걸 설명을 했고, 히라이 가즈오는 이것을 적극 지원하면서 제품화에 성공한 것이죠.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열정의 마그마를 이끌어낸 것이 소니 턴어라운드의 비결이라고 했던 히라이 가즈오의 말이 딱 맞는 케이스가 아닌가 하네요. 아직도 ETS팀은 활발히 작동하면서 열정적인 소니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원들을 감동시킨 덕에 소니는 직원들의 지지 아래서 성역 없는 과감한 구조개혁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2012년에 화학 사업을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TV 사업부 축소, 리튬이온 배터리 부분 매각, 노트북 바이오 매각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이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소니 전성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맨하튼 한복판에 미국 본사 빌딩 550 메디슨도 매각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과정에서 생긴 굳은 일들을 직접 한다는 건 역시 히라이 가즈오에게 배울 만한 리더십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직원을 해고할 일이 있을 때도 인사팀 직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면담하고 해고를 알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회사에 공헌한 사람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이런 내키지 않는 일을 남에게 맡기는 리더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판단일수록, 특히 마음이 아픈 결정이라면 그것만큼은 경영자가 스스로 메시지를 전해야 나가는 직원과 남는 직원 모두에게 감동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노력 덕에 소니는 각 사업회사가 저마다의 성과를 내면서 소니의 턴어라운드를 도왔는데요. 취임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그의 퇴임 이후에도 소니는 이런 혁신을 양분 삼아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라이 가즈오 이전에 소니가 전자사업부의 손실을 영화, 음악, 금융이 메워주는 기형적인 구조였다면, 이제는 각자 자기 몫을 하며 소니를 성장시켜가는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진짜 원 소니, 그리고 고객에 감동을 주는 소니가 완성됐다는 평가이죠. 오늘은 소니 턴어라운드를 이끈 히라이 가즈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흔히 소니 턴어라운드의 비결로 과감한 구조 조정이라든지 새로운 사업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소니 부활의 비결은 히라이 가즈오가 얘기한 것처럼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가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또 그리고 이를 위해서 직원들을 먼저 감동시키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이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문화를 만든 것이 히라이 가즈오의 리더십이자 진짜 소니의 턴어라운드 비결이라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